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창문형 에어컨 주식들이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서 지금 왜 오르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형 에어컨. 이게 뭐야? 이거 뭐가 필요해? 라고 할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창문형 에어컨의 지금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없었던 것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 새로운 신 분야가 생겨서 거기에 매출들이 일어날 때 주가가 빠르게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많아요. 뭐 전기차라던가 배터리라던가 지금 창문형 에어컨도 기존에 없었던 사업이 들어가는 거라서 아마 이 시장이 굉장히 당분간은 좀 더 빨리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문형 에어컨에 제가 투자했었던 이유, 실제로는 작년에 투자를 했었었죠. 거기에 투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이거였었어요. 아파트 분양이 계속 증가한다라는 점.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는데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이게 없어요. 어떤 게 없느냐? 발코니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확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 아파트와 다르게 작은 방에 발코니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방은 넓어졌는데 발코니가 없다 보니까 은근히 불편한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작은 방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면은 여기 실외기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실외기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아파트들 보면은 새로 나온 아파트들 중에서 에어컨을 하려면 천정형 에어컨을 하게 되면은 작은 방에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천정형 에어컨을 제가 알아봤더니 4개에서 6개 하면은 8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옵션 비용이 나오는데 내가 입주하고 내가 쓰려고 하지 않는 이상 보통 이거 선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입주할 때 천정형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면 손해인 게 그 당시에 가격으로 계산을 하는데 2년 뒤에 설치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건설사가 이익을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천장에다 달질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방에 누가 사느냐? 소중한 자녀들이 살아요. 아주 딜레마죠. 소중한 자녀들이 더워하고 문은 닫고 있고 열어주지는 않고, 그럼 거실에 있는 그 에어컨 틀을 테니까 문 열어라고 하는데 또 그것도 싫대요. 시끄럽다고. 뭐 실제로 말이 시끄러워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혼자서 좀 자유시간을 갖고 싶으니까 그러겠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창문형 에어컨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잘 팔리고 있고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인 소음 문제도 해결되고 있다라는 점 하나.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저평가 업종이었어요.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주가들이 고점이 있었었는데 일반적으로 전자제품 회사들 중에서 중견기업 전자회사들은 대기업에 밀린다라 생각을 했었던 이슈들도 있고 애초에 관심도 없죠. 뭐 애널리스트들이 만들어 놓은 보고서들도 거의 없고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관심이 없어서 저평가에 많이 머물러 있었죠. 피터 린치가 말하는 괜찮은 기업들, 기관이 관심 있어 하지 않는 업종들에서 좋은 것들이 나올 때가 있다라는 점. 그 중에 하나가 창문형 에어컨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또 최근에 나왔던 이슈 중에 뭐였었냐면 대기업이 진출을 했어요. 삼성과 LG도 이제 창문형 에어컨 시장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서야 사람들이 보는 거죠. 아, 이거 시장 되는구나. 시장성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쪽 시장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투자 이유는 뭐냐면 작년 3월 달에 보통 이제 코로나를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100년 만에 가장 빠른 벚꽃 개화기가 작년 3월에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그 기록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4월 1일 달 때가 되면 진해에 군항제를 시작하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빨리 피고 이번에는 더 빨리 펴버렸죠. 이제 4월 1일쯤 되니까 벚꽃이 없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름이 더 빨리 온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는 여름이 굉장히 빨리 오긴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여름이 빨리 오고 그쪽 동남아 쪽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기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바닷물의 그 수증기가 더 많아지고 비가 되게 많이 왔습니다. 장마도 길어졌고요. 그리고 태풍도 많이 올라오면서 실질적으로 그 뜨거운 여름에 가장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에어컨 자체 망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까봤더니 더 잘 팔렸어요. 또 8월까지 라니냐 현상이 나올 거라고 호주 기상청에서 95% 확률 정도를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남반구는 조금 저온이 될 거고 북반구 쪽이 이제 고온이 되는데 그것도 북반구 어디냐에 따라서 온도가 좀 달라져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아마 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작황도 좀 안 좋고 농산물 가격도 많이 오를 것 같고 이런 점 왔을 때는 우리가 여름도 더 빨리 오지 않겠느냐, 좀 뜨겁지 않겠냐 이런 이유들 때문에 투자를 생각했던 거고요. 성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해외 수출을 시작하는 단계가 될 거예요. 창문형 에어컨이라는 게 없던 상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없는 상품이 성공을 하려면 수요가 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덥나요? 그렇지 않죠. 동남아시아, 중동, 뭐 남미 이런 나라들 다 덥단 말이에요. 창문형 에어컨 그 실외기 귀찮은데 실외기 필요 없어요. 그냥 뗐다 붙였다 하면 된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여기 있다. 그거 예전에도 있었는데 안 시원해. 필요 없어 했는데 했더니 시원해요. 이 괜찮네. 사람들 인식이 바뀌는 그 순간이 돌아올 겁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 지점이었다라는 거고, 지금 마침 해외 수출도 이제 터지기 하는 시점이다. 그것 때문에 파세코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기도 하고요. 여기에 하나 더 뭐가 있냐면 넷플릭스라던가 유튜브의 발달, 코로나 이슈 때문에 그동안은 우리가 여름이 된다 하더라도 집에서 조금만 버티면 됐었어요. 솔직히 작은 방 좀 덜 필요했습니다. 그냥 도서관 가라, 학원 가라. 그 애들 갔다 오고 나면은 밤 10시, 11시에요. 그러면 뭐 솔직히 그때 되면 그냥 창문 열고 자면 시원하거든요. 선풍기 틀고 하면 됐는데 열대야가 더 빨리 오기 시작했고 이제 애들이 집에서 학교도 안 가고 집에 있잖아요. 그럼 집에 계속 오래 있다 보니까 집에서 더워지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문형 에어컨이 더 발달했다. 거기에 유튜브도 보기 시작하고 넷플릭스도 본다. 각자 자기 방으로 가서 자기만의 어떤 영상들을 보는 게 여가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자기 방, 자녀 방에도 창문형 에어컨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봤다라는 거였고요. 하나 더 뭐였냐면 소음 문제가 굉장히 단점이 있었는데 지금 그 소음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면서 도서관보다 조용해지는 에어컨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설치를 하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투자를 생각했던 거였었던 거죠, 작년에. 그리고 단점은 또 있었던 게 소음이 크다, 아직까지. 그리고 설치와 해체가 불편하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창문형 에어컨들 보면은 그냥 여성 혼자서도 그냥 뚝딱뚝딱 하면서 그냥 다 설치, 해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리뷰를 봤더니 이렇게 쉬워졌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와, 되게 좋아졌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나중에. 그래서 설치와 해체가 불편해졌는데 그게 점점점 편해지고 있다라는 점. 가격이 좀 비싸요. 계속 매년 나올 때마다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정도 가격을 불편해할 가격은 아니다. 한 70만원 정도 되거든요. 내가 뭐 여름에 시원하겠다는데, 내 방이 시원하겠다는데 내 자녀들이 시원하게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70만원 투자 안 할까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 기업을 볼 거예요. 하나가 파세코, 그 다음이 위니아 딤체, 그 다음이 오텍 캐리어. 이 세 개를 볼 건데요. 우선은 먼저 창문형 에어컨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파세코 먼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세코는 시가총액이 3,600억이에요. 주가가 과거에만 해도 작년에 2,000억이었는데 지금 주가가 1,600억은 어디서 더해졌죠? 갑자기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주가 분석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파세코 주가는 여름에 비싸고 가을에 쌉니다. 여름에 비싸고 가을에 싼 거를 3년 정도 반복을 했기 때문에 보통 투자자들은 이제 아는 거죠. 파세코 주식은 가을에 사서 여름에 팔면 돼. 가을에 사서 여름에 팔면 돼.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가을이 되면 생각이 안 나요. 왜? 추워지니까 에어컨 생각이 안 나니까 에어컨 주식을 까먹게 되는 거죠. 2년 만에 5배 올랐어요. 그때 5,000원 안 됐었는데 지금 25,000원이 넘어갔으니까 거의 2년 동안 500% 수익률을 줬다. 피터 린치 말로 하면은 10배거까지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2년에 500%면은 굉장한 수익률을 줄 수 있는 투자였다. 이렇게 보는 거고, 반대로 지금 주가는 조금 부담스럽다. 차트를 보다시피 너무 급하게 올라갔잖아요. 약간 부담스러운 겁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드신다라고 하면 가을에. 자, 다음을 보면 수급적인 면인데 외국인들이 독특해요. 이 주가가 6월달에 정점을 찍고 4월부터 올라서 6월에 정점을 찍어야 되는데 2월달에 외국인들이 지분을 막 사들입니다. 3월 초가 되니까 막 사들여요. 뭐 소문을 아는 것처럼 막 사들여요. 3월 말 되니까 지분이 0%대였던 지분이 4%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지금 막 팔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지분이 2%대로 내려앉았어요. 외국인은 어쨌든 파세코를 단타 투자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월에 투자해서 4월에 팔고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관은 관심 없다 이거예요. 파세코 그게 뭔데 이러면서 애널리스트 보고서도 없어요. 매수도 안 하고 매도도 안 합니다. 뭐 사야 매도를 하죠. 관심이 아예 제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매물대를 보면은 현재 주가가 26,000원인데 매물대 두께로 보면 1번 매물대랑 2번 매물대가 있는데 2번 매물대가 13,000원, 1번 매물대가 23,000원. 그러면 매물대 이론으로 쳤을 때는 한 23,000원 부근에서
지지선이 생긴다, 뭐 충돌이 좀 벌어질 거다, 뭐 그때 한번 받아주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 라고도 설명을 하지만 저는 애초에 매물대를 잘 믿진 않습니다. 주가 상승률이 2년 동안 500% 올랐는데 또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3월 말인가요? 해외 진출 발표를 했었어요. 3월 중순에. 근데 그 전날 이틀 동안 누군가가 엄청나게 이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틀 전부터 오르기 시작하고 대량 거래가 이틀 터지고 난 다음에 3일째 날 발표가 나오면서 또 대량 거래가 또 터지면서 주가가 확 올라갔죠. 이상하죠? 대체 누가 하는 거야? 소문이 샜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였죠. 자, 이번에는 사업 분석을 해볼게요. 저는 주식 투자를 사업 관점에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사업 분석을 조금 더 크게 해봤습니다. 이 회사는요, 주력 상품이 창문형 에어컨이에요. 시장 점유율 60%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1등 기업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창문형 에어컨을 꽂아서 활용하는 거죠. 실외기가 없다라는 장점, 그러면 어느 방에도 설치가 편리하다라는 장점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싸도 소비자들은 이 제품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 비율을 보면은 원래는 에어컨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석유 난로계의 세계 1위 기업이에요. 석유 난로를 만드는 회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이게 좀 중동에서도 그렇게 불티나게 잘 팔리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석유 난로 매출 비율도 과거 대비 좀 많이 올라온 편입니다. 스타일러도 8.2%. 스타일러를 뭐 이 회사 말로는 우리가 최초로 만들었다, 우리 기술이다 라고 말을 해요. 스타일러 만드는 회사가 몇 개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고, 여기서 만드는 스타일러는 코웨이를 통해서 이제 렌탈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스 쿡탑도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아파트 회사들 빌트인으로 들어갈 때 같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지인 이번에 집들이를 갔다가 지인이 이러더라고요. 너가 하도 자꾸 저한테 막 이러는 거, 너가 하도 자꾸 막 그 파세코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봤더니 우리 집 빌트인 다 파세코다 이러면서 쫙 보여주는 거예요. 덕분에 잘 봤어요. 아, 이런 제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라고 해서 저도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게 됐었죠. 그리고 기타로 들어가는 게 62.7%인데 이게 기타의 대부분을 에어컨이 차지하고 있어요. 왜 에어컨을 따로 안 빼는지 모르겠는데 그 외에도 소형 가전들을 많이 하니까 그냥 소형 가전 사업 이런 식으로 묻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게 싫은 건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찾아가서 대체 왜 그러냐. 그래서 이 기타 안에 에어컨이 있고 에어컨 비중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고요. 이 기업의 리스크도 있어요. 삼성과 LG가 창문형 에어컨을 진출한다는 점, 그리고 기관이 아예 무관심하기 때문에 기관에 수급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2월 대비 주가가 2배가 올라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대라는 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때 유의할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실제로 제가 이 제품을 뭐 사서 써보면 더 확실히 알겠지만 아직 설치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만간 여름에 하나 설치하면 그때 리뷰를 해드릴게요. 근데 남들이 본 리뷰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이 제품, 파세코 제품 작년 거가 리뷰가 3,000개가 달린 제품이 하나 있더라고요. 4.5점이 나왔습니다. 3,000명 이상이 4.5점을 줬다라는 거는 평이 괜찮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신성장으로 뭐가 있냐? 이번에 창문형, 그러니까 파세코 3가 나왔어요. 창문형 에어컨 세 번째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10년 무상 보증에다가 소음이 38% 감소했다. 뭐 업체에서 말하기를 도서관이 40dB인데 지금 이 창문형 에어컨은 이제 37dB로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불편함을 주지 않습니다. 왜 굳이 도서관이랑 비교했겠어요? 공부할 때 쓸 수 있다. 자녀들이 주 수요층이라는 거예요. 타겟이라는 겁니다. 전력이 10% 감소했다라는 거고요. 제습 기능이 32L까지 되니까 제습기를 써도 된다. 여름에 막 꿉꿉하잖아요. 그때 이제 제습기를 쓸 수 있다.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매력을 어필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회사는 또 캠핑 수혜주입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캠핑이 굉장히 열풍이 불었는데 캠핑 난로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접이식 서큘레이터가 또 잘 팔려요. 이게 뭐냐면 서큘레이터, 우리로 치면 이제 선풍기보다 바람이 더 강한 거 있잖아요. 시원하게 하는 거. 야외에서 특히 많이 쓰거든요. 공장 이런 데서. 근데 서큘레이터도 팔고 서큘레이터가 이렇게 접어지면서 우리로 치면은 이게 가스버너 정도 수준으로 딱, 브루스타로 딱 들어가 정도 됩니다. 사이즈가. 자동차에 들어가기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큘레이터 전기를 안 써도 되게 배터리 팩이 있어요. 배터리를 교체해서 쓰면은 쓸 수 있게 했다. 캠핑 관련 가전제품도 많이 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장 면에서 제가 찾아낸 가장 투자 힌트 중에 하나. 이게 뭐냐면 생산 능력을 엄청나게 확대했어요. 회사가 지금 가동률이 100%가 아닌데 계속 생산을 매년 폭발적으로 설비를 늘리고 있다. 그러면 이거죠. 이 기업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이 기업의 경영진일 겁니다. 이 경영진이 생산 능력을 폭발적으로 늘려나간다. 생산 실적도 뭐 올라가지만 능력을 더 빠르게 늘리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이쪽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수출 뉴스가 터졌어요. 뭐 수출 뉴스가 터졌다는 건 뭐냐면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 더하기 해외 수출까지 계산해서 지금 설비를 빠르게 늘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봤습니다. 생산 실적은 이제 가격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기타 안에 에어컨이 있으니까 이제 기타 가동률을 토탈로 해서 볼게요. 170억이었습니다. 생산 실적 재작년에. 그리고 508억, 작년에 508억, 재작년에 508억, 그리고 작년에가 702억. 508억에서 702억이니까 40% 생산 실적이 올라왔죠. 한마디로 에어컨 판매가 40% 늘었다 정도로 추측할 수 있을 건데요.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래서 생산 설비는 어떻게 됐느냐? 재작년 대비 작년에 거의 60% 늘렸습니다. 설비가 더 빨리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공장 가동률, 생산 가동률이 50%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보통 한 해 쉬어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빠르게 늘리고 있다는 거는 주문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뉴스가 나왔던 것도 보면은 5월달에 싱가포르로 수출하겠다는 뉴스가 있었고, 베트남 수출 2차, 3차 성공했다는 뉴스, 동남아, 칠레, 호주, 이라크도 공략 중이라는 뉴스가 나와 있죠. 거기에다가 해외 수출 전담팀을 신설했다. 이게 뭐겠어요? 해봤더니 먹히네?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석유난로를 가지고 지금 중동에다가 파는 회사잖아요. 유통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에어컨만 얹으면 돼요. 굉장히 판매하기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기업은 매출이 1981억, 전년 대비 9.8% 증가했고 5년 평균으로 보면은 18%가 늘었습니다. 연간 매출이 18%씩 성장하는 기업이다. 이 가전제품이 어떻게 성장을 이렇게 빨리 하지? 수출을 하니까요. 그리고 없었던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고객들의 반응이 좋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성장주라는 거죠. 다른 게 성장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굳이 엄청난 4차 산업 기술을 당겨와야지만 성장주가 아니라 매출이 늘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는데 반응이 좋으면 그게 성장주인 거죠. 영업이익은 169억이 나왔어요. 전년 대비 56% 증가했고요. 5년 평균으로 보면 연간 54%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순이익은 142억이고요. 전년 대비 64%가 성장했고 5년 평균으로 보면은 50% 연평균. 굉장히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기업의 주가도 조금 비싼 편이긴 합니다. 자, 그럼 배당 수익률을 봤더니 1.2%인데요. 배당금 자체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배당금 성장률이 연 12.2%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당금보다 이익이 더 빨리 증가해서 배당 성향이 떨어지고 있다. 되게 웃기죠? 배당금은 늘리고 있는데 이익이 더 빨리 늘어나면서 배당 성향이 떨어지는 형태고, 그럼 과거에는 왜 배당 성향이 이렇게 90%가 넘었느냐? 상속 때문에. 상속도 거의 완료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슈들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배당 성향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미래 PER, 현금 흐름 할인 기법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올해는 17.4, 내년에는 12배, 내후년에는 8.2배로 한 내후년부터, 내년부터겠네요. 2022년부터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업종 평균 퍼가 14배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정도 성장 속도를 유지해준다 그러면은 주가가 적정 주가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 또 계열사가 있는데 HNC라는 회사가 있어요. 난로랑 후드, 쿡탑을 만드는 회사다. 이 회사의 사장님은 누구냐면 둘째입니다. 둘째가 65%, 첫째가 35%를 가지고 있고요. 고강전자라고 중국의 부품 공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무제표를 보도록 할게요. 펀더멘털 면을 보면은 PSR이 1.8배가 나옵니다. 시가총액이 굉장히 비싼 편이라는 거죠. 매출보다 1.8배를 더 비싸게 적용하고 있다. 보통 나머지 업체들, 경쟁업체는 이러지 않거든요.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약간 고평가다 또는 성장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퍼가 26배입니다. 가전제품이요? 가전제품 업종 평균은 14배예요. 그러면 고평가인데 왜 그러냐?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라는 거고, EV, 에비타도 16배나 나옵니다.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보다 더 높게 받고 있어요. ROE는 17.5%를 받고 있어요. 성장 속도도 그냥 보통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면 굉장히 빠른 건데 중견기업이니까 막 아주 뭐 뛰어나다 엑설런트까지는 아닙니다. 안정성 면에서는 부채 비율 33%, 유동 비율 232%로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자 보상 비율이 70배예요. 이자보다 영업이익이 70배가 더 많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전혀 빚을 갚는데 문제가 없다. 매출 채권 회전율이 14배입니다. 한 14바퀴 돈다는 거죠. 1년 동안. 그러면은 준수하게 보통 평균일이 그러면 한 25일 정도쯤 되겠네요. 외상 매출이 거의 월별 결제로 계속 꾸준히 돈이 들어오고 있다. 돈의 흐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CEO를 분석해 봤습니다. 회장님은 창업주는 41년생이고 지금 지분이 0.1%밖에 없어요. 이제 상속을 거의 완료했다라는 거죠. 첫째가 31.6% 대표이사입니다. 둘째가 이제 이사이기도 하고 계열사 대표이기도 하고 73년생입니다. 30.1%. 이 둘의 지분은 몇 년째 변동이 없습니다. 단 누가 변동이 있느냐? 손주들의 지분이 바뀌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첫째 아들 손주, 둘째 아들 손주만 이렇게 있는데 이것까지 다 합치게 보면은 지분 규모가 비슷해서 이 회사는 첫째 거라 할 수도 없고 둘째 거라 할 수도 없다. 지분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있다? 분쟁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제가 그 첫째 아드님과 둘째 아드님 만나 뵈면은 느낌이 올 수 있겠죠. 아, 그러지 않겠구나라는 게 되면 모르겠는데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안 돼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 이슈도 있었는데요. 원래 2013년만 해도 둘째가 첫째보다 지분이 더 많았습니다. 28.4%를 가지고 있었고 첫째가 27.3% 했었어요. 둘째가 시장에서 사들였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다가 2016년에 회장님이 그냥 증여를 해줘버려요. 그래서 첫째가 31.6%, 둘째가 30.1%로 고정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CEO들을 분석해 봤었고, CEO들 이제 주요 경력이나 대학들을 봤을 때, 뭐 법적으로라던가 뭐 경영학적으로 전공을 많이 했고 되게 뛰어난 사장이라고 판단이 돼요. 지금 재무제표들을 보거나 어떤 생산 라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업을 굉장히 탄탄하게 잘 운영하고 있구나, 이렇게 분석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오텍이랑 위니아 팀체까지 하면서 이쪽 창문형 에어컨에 대해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